완료했습니다. 현재 캔버스에는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상세 스토리라인 앤 서사 내러티브가 다음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내용, 모든 프로그램, 전편 상세 줄거리, 단순 요약이 아닌 이야기 흐름 중심 내러티브, 오디오 청취에 적합한 설명, 문체, 에피소드, 날짜별 명확한 분리, 다큐, 드라마, 다 클래식 영화 각각에 맞춘 톤 차별화. 이 버전은 다음 용도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라디오 해설 대본, 오디오북, 청취 가이드, 그룹 홈 공동 청취 전 설명용, 방송 전 프로그램 소개 멘트. 다음 단계로 가능한 작업, 원하시면 아래 중에서 이어서 정교화할 수 있어요. 1. 상세 스토리, 전문 성우용 호흡, 정지 결합 버전. 각 프로그램 실제 방송 길이에 맞춘 타이밍 스크립트. 3. 아주 쉬운 한국어. 4. 영한 병기, 오디오 가이드. 인쇄 낭독용 PDF 구조, 페이지나 표시. 원하시는 번호만 말씀해 주셔도 바로 진행할게요. 완료했습니다. 한국어 번역 전체 내레이션용 스크립트 구성, 구간별 타이밍 포함, 하나의 오디오북 스타일 프로그램 가이드로 묶음. 이 문서는 라디오 취, 오디오북 녹음, 스크린 리더, 그룹 홈 공동 청취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설명적인 톤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원하시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실제 성우용 대본, 호흡 정지 표시 추가, 정확한 방송 러닝타임에 맞춘 초단위 조정, 1편씩 개별 스크립트로 분리, 아주 쉬운 한국어 버전, 인지 학습 지원용, 인쇄용 낭독용 PDF 구조, 원하시는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완성했습니다. 이제 캔버스에는 다음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문 성우용 스크립트 에피소드별 완전 분리 호흡, 정지, 톤 지시, 명확 표기, 라디오 오디오북 녹음에 바로 사용 가능. 이 스크립트는 실제 성우들이 사용하는 방식에 맞춰 문장 길이 조절, 감정 전환 지점 표시, 청취 피로도를 줄이는 리듬을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 단계로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다음이어 성우 2인 버전 분리, 정확한 초단위 방송 큐시트, 녹음용 PDF 포맷, 페이지 넘김 지점 표시, 인지 발달 지원용 초간단 한국어 버전, 실제 녹음용 테이크 1, 테이크 2 대한 문장. 원하시는 다음 작업을 말씀해 주세요. 완료했습니다. 현재 캔버스에는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상세 스토리라인 앤 서사 내러티브가 다음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내용, 모든 프로그램, 전편 상세 줄거리, 단순 요약이 아닌 이야기 흐름 중심 내러티브, 오디오 청취에 적합한 설명, 문체, 에피소드, 날짜별 명확한 분리, 다큐, 드라마, 다 클래식 영화 각각에 맞춘 톤 차별화. 이 버전은 다음 용도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라디오 해설 대본, 오디오북, 청취 가이드, 그룹 홈 공동 청취 전 설명용, 방송 전 프로그램 소개 멘트. 다음 단계로 가능한 작업, 원하시면 아래 중에서 이어서 정교화할 수 있어요. 1. 상세 스토리, 전문 성우용 호흡, 정지 결합 버전. 각 프로그램 실제 방송 길이에 맞춘 타이밍 스크립트. 3. 아주 쉬운 한국어. 4. 영한 병기, 오디오 가이드, 인쇄 낭독용 PDF 구조, 페이지나 표시. 원하시는 번호만 말씀해 주셔도 바로 진행할게요. 아래는 미스 피셔의 살인 미스터리, 게임 셋 앤 머더 매치, 상세 스토리라인, 내러티브 서사 버전입니다. 오디오 청취나 낭독을 염두에 둔 장면 중심 서술로 구성했습니다. Miss Fisher's Murder Mysteries, 게임 셋 에피소드 7 에피시. 장르 미스터리, 시대극, 심리 드라마. 이야기의 배경 1920년대 멜버른. 전쟁 이후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여성들은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제한을 받지만 테니스 코트만큼은 실력과 성취가 비교적 공정하게 평가되는 공간이다. 피린의 피셔는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해 여성 테니스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선 토너먼트를 직접 주최한다.
대리석 바닥과 정갈한 잔디, 세련된 복장을 한 상류층 인사들로 둘러싸인 코트는 진보와 우아함의 상징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표면 아래에는 경쟁, 불안, 그리고 실패에 대한 공포가 숨겨져 있다. 사건의 시작 토너먼트가 한창 진행되던 중 한 여성이 조용히 사라진다. 그녀는 떠오르는 테니스 스타의 연습 파트너, 공식적인 선수는 아니지만 성공을 가능하게 한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잠시 후 그녀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채 발견된다. 축제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웃음과 박수는 속삭임과 의심으로 바뀐다. 누군가는 이 죽음이 사고라고 주장하고 누군가는 질투의 결과라고 속삭인다. 수사의 전개 피리네는 특유의 침착함과 직관으로 사건에 접근한다. 그녀는 단순히 누가 기회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 여성을 필요로 했고 동시에 두려워했는가를 묻는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연습 파트너는 선수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공식적인 인정도 보호도 받지 못했다. 코치와 후원자들은 그녀를 소모 가능한 존재로 취급했다. 그녀는 최근 자신의 처우와 미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피리네의 개인적 갈등, 이 사건은 피리네에게 낯설지 않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녀 역시 상류층 사회에서 자유롭고 강인한 여성으로 보이지만 언제든지 체계 밖으로 밀려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연습 파트너의 죽음은 피리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오픈 쿼트. 여성이 스스로의 가치를 주장하는 순간 그 사회는 그녀를 어디까지 용납하는가? 클로즈 쿼트. 피리네가 평소처럼 대담하게 행동하면서도 이 에피소드에서는 드물게 불안과 두려움이 엿보인다. 사건은 외부의 미스터리일 뿐 아니라 그녀 자신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내적 시험이 된다. 진실에 드러난 결정적인 단서들이 하나씩 맞춰지며 살인은 질투나 우발적 분노가 아니라 통제권을 잃을 것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되었음이 드러난다. 연습 파트너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그 선택은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동이었다. 범인은 밝혀지고 테니스 코트는 다시 고요를 되찾는다. 에피소드의 의미와 여운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남는 것은 씁쓸한 질문이다. 이 에피소드는 살인 미스터리의 형식을 빌려 여성의 노동, 인정받지 못한 기여, 그리고 권력 구조를 조명한다. 피리네는 사건을 마무리하며 여전히 우아하고 당당하지만 그녀의 시선에는 이전과 다른 깊이가 담겨 있다. 이 이야기는 말한다. 오픈 쿼트. 진짜 경쟁은 코트 위가 아니라 존중받을 권리를 둘러싼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핵심 주제 요약. 여성의 성취와 보이지 않는 노동, 권력과 통제에 대한 두려움, 강인함 뒤에 숨겨진 취약성, 1920년대 사회 속 여성의 위치. 원하시면 다음도 가능합니다. 전문 성우용 낭독 대본, 호흡정 포함, 아주 쉬운 한국어 버전, 5-7분 분량, 오디오 요약 스크립트, 그룹 홈 청취용 설명 자료, 다음에 다룰 에피소드를 알려주셔도 바로 이어서 만들어 드릴게요. 아래는 미스 피셔의 살인 미스터리 That Do Us Part 상세 스토리 내러티브 서사 버전입니다. 앞선 에피소드와 마찬가지로 청취 낭독용에 적합하도록 감정 흐름과 장면 전환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Miss Fisher's Murder Mysteries That Do Us Part 에피소드 Part 방송일 25년 12월 장르 미스터리, 가족 드라마, 심리서사 이야기의 시작, 두 개의 사건. 1920년대 멜버른의 밤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한쪽에서는 저명한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다. 그의 연구는 국가적 관심을 받을 만큼 중요했고 그만큼 적도 많았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지만 범인의 동기는 명확하지 않다. 같은 밤 또 하나의 소식이 도시를 뒤흔든다. 피리네 피셔의 아버지 헨리 피셔를 노리던 위험한 남자가 경찰의 감시를 피해 탈옥했다는 것이다. 두 사건은 처음엔 무관해 보인다. 그러나 피리네에게는 모두가 개인적인 위협이다. 피리네의 선택, 탐정인가 딸인가? 피리네는 언제나 사건 앞에서 침착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오랫동안 복잡했다. 존경과 실망, 애정과 거리감이 뒤섞여 있었고 피리네는 그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오픈 퀘 나는 사건을 푸는 사람이기 전에 딸이다. 클로즈 퀘 피리네는 수사에 뛰어들며 동시에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는 계산되어 있지만 그 바탕에는 두려움과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다. 수사의 심화 과학과 배신 살해된 과학자의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성취가 아니었다. 그의 발견은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었고 이를 둘러싸고 동료, 후원자,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피리네는 연구 자료, 실험 기록, 그리고 피해자의 인간관계를 추적하며 점점 더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지식이 권력이 되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진실이다. 아버지 헨리 피셔, 과거의 그림자 탈옥한 범인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다. 그는 헨리 피셔의 과거와 깊게 얽힌 인물이다. 이로 인해 피리네는 자신이 모른다고 믿었던 아버지의 삶과 마주하게 된다. 헨리는 한때 정의롭고 이상적인 사람이었지만 그의 선택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복수로 돌아온다. 이 에피소드는 헨리를 단순한 피리네의 아버지가 아닌 결함 있는 인간으로 그린다. 클라이맥스, 보호와 화해 위험은 점점 가까워진다. 과학자의 살인사건과 탈옥범의 위협은 결국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다. 피리네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존심과 과거의 분노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지키는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은 완벽한 용서도 완전한 화해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계의 재정이다. 결말 사건 이후에 침묵 범인은 체포되고 과학자의 죽음에 얽힌 진실도 밝혀진다. 도시는 다시 일상의 리듬을 되찾는다. 하지만 피리네는 이전과 같지 않다. 그녀는 사건을 통해 깨닫는다. 오픈 퀘 강함이란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열 줄 아는 것임을. 클로즈 퀘 에피소드의 핵심 주제 가족과 책임의 무게, 과거의 선택이 남긴 흔적, 지식과 권력의 위험한 결합, 용서와 보호의 의미, 전체 톤 요약. 이 에피소드는 액션과 긴장이 강화된 미스터리이자 피리네 피셔의 가장 인간적인 순간을 담은 이야기다. 원하시면 다음도 이어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전문 성우용 낭독 스크립트, 호흡, 10분 오디오 해설 요약, 아주 쉬운 한국어 버전, 앞뒤 에피소드와 연결되는 서사 해설. 다음에 어떤 편을 다룰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래는 구몬 PM, WHYY Movie Classics, The Bells of Cimmeria 종의 상세 스토리라인 앤 내러티브 서사를 한국어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라디오 청취, 오디오 가이드, 낭독용에 적합한 서술형 문체로 구성했습니다. 성메리의 종, 장르 휴먼 드라마, 종교, 시대적 배경, 1940년대 미국 대도시, 이야기의 배경, 도시의 분주한 거리 한가운데 오래된 가톨릭 학교 성 메리 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다. 가난한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작은 공동체의 중심이다. 그러나 학교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시설은 낡았고 학생 수는 늘어나지만 공간과 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확장과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 인물과 관계, 척 오말리 신부,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의 젊은 신부, 사람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사로잡는 재능이 있다. 그는 규칙보다는 관계와 공감을 중시한다. 베네딕트 수녀 학교를 책임지는 엄격하지만 헌신적인 수녀, 규율과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며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두 사람은 성격도 방식도 다르다. 그래서 자주 충돌하지만 그 갈등에는 존중과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다. 갈등의 시작, 학교를 지키기 위한 싸움, 학교를 확장할 기회가 찾아온다. 근처에 있는 건물이 매물로 나오지만 그 건물의 소유주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업가다. 오말리 신부는 친근함과 설득으로 접근하려 하고
벤딕트 수녀는 원칙과 정직함으로 맞선다. 두 사람은 서로의 방식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지만 목표는 하나다. 오픈 쿼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지키는 것. 클로즈 쿼트. 일상의 장면들, 웃음과 따뜻함. 영화는 긴장만으로 흐르지 않는다. 아이들의 소소한 말썽, 교실에서 벌어지는 작은 해프닝, 신부와 수녀의 유쾌한 말다툼이 이야기에 온기를 더한다. 이 장면들은 학교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모여있는 장소임을 보여준다. 위기의 순간, 흔들리는 미드브 확장은 쉽지 않다. 후원은 번번이 좌절되고 시간은 촉박해진다. 이 과정에서 베네딕트 수녀는 자신의 방식이 아이들을 위해 정말 최선인지 고민하게 된다. 오말리 신부 역시 낙관적인 태도 뒤에 숨겨진 책임의 무게를 마주한다. 두 사람은 각자의 신념을 시험받는다. 전환점, 연대의 힘, 결정적인 순간, 뜻밖의 인물이 손을 내민다. 이 선택은 계산이 아니라 양심과 감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교는 마침내 새로운 공간을 얻게 되고 위기는 지나간다. 이 기적 같은 결과는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이 만나 이루어진 연대의 결과다. 엔딩. 종소리가 의미하는 것. 영화의 마지막. 성 메리의 종이 울린다. 그 소리는 승리를 알리는 종이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소리다. 아이들은 다시 웃고 학교는 계속된다. 이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 신념은 방식이 달라도 같은 목표를 향할 수 있다. 교육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공동체는 경쟁이 아닌 연대로 유지된다. 전체 톤 요약. 성 메리의 종은 극적인 갈등보다 따뜻한 인간미로 기억되는 작품이다. 웃음과 감동 속에서 조용히 오래 남는 질문을 던진다. 오픈 쿼트.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아이들을 지키고 있는가? 원하시면 전문 성우용 낭독 대본, 7분 오디오 요약 스크립트, 아주 쉬운 한국어 버전, 종교 교육 주제 해설 추가도 이어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아래는 그레이스 캐리 밀리언스의 상세 스토리라인 앤 내러티브 서사를 한국어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큐멘터리를 오디오 청취, 내레이션용으로 염두에 두고 설명적이면서도 서사적인 문체로 구성했습니다. WIY 다큐멘터리, 그레이스 켈리, 사라진 수백만 달러. 장르, 다큐멘터리, 전기, 사회경제. 주제, 부, 명성, 여성의 경제적 자립, 숨겨진 유산. 프롤로그. 믿기 힘든 의문. 1982년 모나코의 왕비이자 할리우드의 전설이었던 그레이스 켈리가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세상은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뒤따랐다. 오픈 쿼트. 그녀가 남긴 공식 재산은 고작 2만 달러와 아일랜드의 낡은 별장 하나뿐이었다. 클로스 쿼트. 수십 편의 영화, 왕비로서의 영향력,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창출한 막대한 가치.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이 숫자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 다큐멘터리는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오픈 쿼트. 그레이스 켈리의 돈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클로스 쿼트. 탐정의 등장. 자산을 추적하는 금융 전문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젬마 고드프리다. 그녀는 초부유층의 자산을 관리하고 대기업과 유명 인사들의 숨겨진 재산 구조를 분석해온 금융 전문가이자 조사관이다. 젬마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숫자와 기록, 계약과 제도를 통해 진실을 파헤치려 한다. 1장. 특권 속에서 태어났지만 자유를 꿈꾼 소녀 그레이스 켈리는 부유한 필라델피아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가족은 사회적 명성과 부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가문의 보호 속에 머무르길 거부한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고 싶었고 뉴욕으로 향해 배우의 길을 선택한다. 이 선택은 자유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경제적 불안정의 시작이기도 했다. 2장. 할리우드의 여신, 그러나 계약의 그늘. 1950년대 그레이스 켈리는 할리우드에서 단숨에 스타가 된다. 히치콕 영화의 뮤즈,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자. 그녀의 얼굴과 이름은 흥행을 보장하는 브랜드였다. 하지만 다큐멘터리는 이 시기에 숨겨진 현실을 드러낸다. 남성 중심의 스튜디오 시스템, 배우에게 불리한 장기 계약,
여성 배우에게 구조적으로 낮았던 출연료. 그레이스 켈리는 유명했지만 그 명성에 비해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했다. 3장. 왕비가 되다. 그러나 재산은 사라지다. 그녀가 모나코의 레니의 3세 왕자와 결혼하면서 인생은 완전히 바뀐다. 세계는 동화 같은 결혼식에 열광했고 그녀는 왕비가 된다. 그러나 왕비의 삶은 곧 경제적 독립의 종말을 의미했다. 영화 활동 중단, 개인 수입원의 단절, 왕실 중심의 자산 구조. 다큐는 질문한다. 오픈 쿼트. 왕비가 된다는 것은 개인의 부를 포기하는 것인가? 4장. 그녀는 모나코를 부자로 만들었다. 그레이스 켈리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는 모나코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바꾸어 놓았다. 관광 산업 급성장, 국제 이미지 개선, 문화 자선 활동의 확장. 그녀의 이름과 이미지는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창출했지만 그 수익은 그녀 개인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5장. 죽음 이후에도 돈은 흐른다. 그레이스 켈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의 이름과 초상은 여전히 수익을 만들어낸다. 다큐멘터리, 전시회, 책과 이미지 사용. 그러나 그 수익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다큐멘터리는 왕실, 재단, 저작권 구조를 추적하며 그녀의 유산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조명한다. 핵심 주제, 사라진 돈보다 중요한 것. 이 작품은 단순히 돈의 행방을 추적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보다 더 큰 질문을 던진다. 왜 이렇게 위대한 여성의 재산은 기록에서 사라졌는가? 여성의 노동과 명성은 어떻게 저평가되어 왔는가? 부와 권력은 누구의 손에 남는가? 그레이스 켈리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비극이자 구조적 문제의 상징이다. 엔딩. 진짜 유산이란 무엇인가? 다큐멘터리는 명확한 숫자로 모든 의문을 해결하지 않는다. 대신 시청자에게 질문을 남긴다. 오픈 쿼트. 그녀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었을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 소비되는 이미지와 이름일까? 클로즈 쿼트. 그레이스 켈리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가치는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이익으로 작동하고 있다. 작품 요약 메시지. 명성과 부는 같은 것이 아니다. 여성의 성공은 역사 속에서 쉽게 지워진다. 자산의 문제는 곧 권력의 문제다. 원하시면 다음 단계로 전문 성우용 내레이션 대본, 호흡 정지표기 포함 10-15분, 오디오 다큐 각본, 아주 쉬운 한국어 요약본, 경제 젠더 관점 해설 버전으로 확장해 드릴 수 있어요.